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이사님 오늘은 어떤 종목들 좀 주목하고 계세요?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오늘 이제 주목하는 예. 종목은 앞서서 잠깐 언급이 됐었던 JNTC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설명을 먼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JNTC 어제 이제 앞서서 이제 앵커께서 잠깐 브리핑을 해주셨었는데 어제 이제 애플이랑 테슬라 관련돼서 이제 유리기판 관련 기업들이 좀 움직였는데 오늘은 좀 쉬어가는 듯한 느낌이에요. 물론 어제 안 움직였던 SKC가 오늘 좀 약간 움직이긴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JNTC를 한번 좀 주목을 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하는 기업인지 좀 알고 넘어가야 되겠죠. 유리기판 하기 전에 무엇을 했던 기업인가? JNTC의 실적은 중국의 화웨이 스마트폰의 판매량과 연동이 됩니다. 이제 화웨이 쪽에서 화웨이 스마트폰의 맨 위에 있는 커버 글라스를 이제 제작을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화웨이 스마트폰이 많이 팔릴수록 일단 그 JNTC의 실적이 좋아지는데 그 다음에 만드는 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JNTC 하나밖에 없긴 하죠. 어떤 거를 하냐면 이제 뭐 벤츠 이제 그 실내에 있는 커버 글라스 이제 3D로 된 건데 운전석부터 조수석까지 다 디스플레이죠. 벤츠는 요즘에 새로 나온 모델은 그거를 코닝해서 받아서 이제 곡면을 가공을 해서 납품을 하는 걸 JNTC가 하고 있는데 이 기업에 이제 지금 말씀을 드렸던 걸 들어보시면 유리에 좀 진심인 기업이구나라는 걸 좀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유리와 관련된 기업이니까 유리 기판 쪽으로 굉장히 발빠르게 좀 진출을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유리 기판 관련주들을 보면 뭐 장비나 아니면 뭐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대부분이긴 하죠. 근데 유리 기판 자체를 만드는 기업은 앱솔릭스 이제 공장이 미국에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JNTC가 유일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JNTC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 유리 기판 공장을 이미 만들어 놓고 하반기까지 뭐 매출 한 200억 정도 올리겠다라고 이제 포부를 밝혔고 3년 내에 매출 1조 원 달성을 하겠다라고 일단 회사 측에서는 강하게 어필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최근에 여러분들 ESSD라고 그 서버 관련돼서 저장 장치죠. 노트북에도 많이 쓰이는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왜 올라가고 있냐면 지금 이제 과거의 어떤 산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과거에 이제 우리가 보통 PC에 들어가는 HDD라고 해서 동그랗게 안에 들어간 플래터라는 게 들어간 하드디스크가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걸 누가 쓰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굉장히 많이 씁니다. 지금 이 HDD의 리드 타임이 1년이 넘어요. 그러니까 주문하고 받기까지 1년이 넘게 걸립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데이터 센터 서버에 이제 이게 왜 많이 들어가냐면 이 SSD 같은 경우는 일단은 많이 쓰는 자료들, 그러니까 금방금방 찾아야 되는 자료들은 이 SSD 같은 데 넣어놓고 꼭 있어야 되는 자료들은 이 HDD, 기존의 이제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에 넣어서 보관을 하게 되는데 그것과 관련돼서 어떤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그 부분과 관련해서 과거 이제 금속인 어떤 그 데이터를 저장하는 걸 플래터라고 하거든요. HDD에다 그거를 지금 유리로 많이 만들고 있는데 일본의 호야가 거의 독점으로 만들고 있는데 JNTC가 역시 이것도 이제 유리 플래터다 보니까 우리도 그거를 하겠다라고 해서 200억 정도를 투자를 해서 그 부분을 지금 향후에 어떤 먹거리로 삼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실적은 좀 들락날락하긴 합니다만은 향후에 유리기판 그리고 HDD 플래터, 유리 플래터죠. 봤을 때 상당히 좀 성장성 있는 기업이라 볼 수 있고 어제도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좀 좋았죠. 차트 잠깐 보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을 제가 하나 좀 그려볼게요. 굉장히 좀 유의미 있는 선인데 올해 이제 6월 달에 고점으로 작용했던 가격대,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저항선으로 작용했던 가격대를 보면 지지선이죠. 6월 달에 저항선이 지금 이제 지지선으로 작용하는 걸 볼 수 있고 이 JNTC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주식은 아무리 좋아도 누군가 안 사주면 안 올라갑니다. 주식은 누군가 사줘야지 올라가는 거죠. 너무 당연한 얘기겠지만 지금 이 JNTC 수급을 보면 이제 우측 상단에 파란색 선 기관 수급 보면 이거 정말 그냥 뭐 가격 안 가리고 사는 듯한 느낌으로 연일 사고 있습니다. 오늘도 사고 있는 상황이고 다만 외국인들은 최근에 좀 약간 매도 기조라는 게 좀 아쉽긴 합니다만은 이 유리기판은 사실 뭐 단기적인 대응이 아니라 아직은 시장 개화도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종목 하나 가능성 있는 걸 잡아서 좀 약간 중장기 투자를 해야 되는 섹터예요. 그래서 그 중에 JNTC가 이미 공장도
완공을 해놨고 가장 좀 근접한 기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오늘 첫 번째 이슈 종목으로 한번 좀 삼아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JNTC 유리기판 관련주를 골라주셨는데 국내에서 생산하는 업체로 유일한 상황이니까 한번 잘 지켜보자. 유리기판을 중장기적으로 하나 묻어놓고 끌고 가야 된다. 이런 전략을 포인트를 잡아주셨네요. 좋은 전략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특징주 또 이 박근호 이사가 생각한 종목 아까 첫 번째 놓쳤고요. 두 번째 종목은 무엇일지 바로 또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D 현대미포 역시 조선주를 보시네요. 박근호 이사님도. 자, 이사님 현대미포도 앞으로 투자할 만한 충분한 뭐 좋은 자리일까요? 글쎄요, 좀 약간 살펴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우리가 보통 뭐 조방원이라는 단어를 사실 들은 지가 제 기억으로는 이제 언론에 노출된 지가 한 달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아주 좀 약한 그 하락 구간을 한 달 정도 지나고 나서 오는 이제 조선 관련주들 그리고 엔진 관련주들이 전부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이제 조선주 얘기 나올 때 항상 드리는 조선주, 방산주 얘기 나올 때 항상 드리는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특별한 이슈가 나오지 않으면 안 움직인다라는 거죠. 이거는 사실 좋게 보긴 좀 약간 힘든 부분입니다. 근데 오늘은 뭐 올라가는 이유가 있으니까 나름대로 올라가는 거죠. 현대미포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중공업이랑 이제 합병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미 해군 화물 보급함 연포부도 이제 현대미포 바로 옆에 있는 거죠. 입항을 했다라는 소식으로 현대미포가 나름대로 조선주들을 좀 이끌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현대중공업도 괜찮죠. 지난 8월 초에 수주한 거죠. 아직은 군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뭐 군함은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로 끌고 와서 고치짓는 거는 아직까지는 불가능하죠. 이제 미국으로 가서 고쳐줘야 되긴 하는데 그 부분은 조금 더 풀어야 될 숙제가 있고. 지금 우리나라가 보통 MRO 하는 것은 이제 무슨 보급함 같은 거를 이제 뭐 정비를 많이 해주는 거죠. 과거에 우리가 이제 조선주들이 과거처럼 다시 시장의 중심으로 올라서려면 저는 한 가지 조건이 좀 필요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조건이 무엇이냐면 지금 좀 주춤한 이유 중에 하나도 그거일 수도 있거든요. 이제 관세 협상과 관련돼서 3,500억 불 투자 또 그 안에 이제 마스가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이 관세 협상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풀어야 될 가장 큰 숙제인 3,500억 달러에 대한 투자를 어떻게 푸느냐에 따라서 그 안에도 분명 마스가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떠한 방식으로 그리고 언제 풀어지느냐에 따라서 조선주들의 흐름의 시장에서 평가가 상당히 좀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현대중공업이 현대미포 합병을 하면 현대미포의 도크를 이용해서 이 MRO 사업을 진행한다라고 발표를 한 것은 뭐 누구나 아는 사실이고 최근에 좀 좋은 얘기가 하나 있었죠. 2,224억 규모 컨테이너선 3척을 수주를 했다. 이제 피더 컨테이너선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현대미포는 전통적으로 아주 큰 배는 만들지는 않습니다. 이제 중소형, 중형 배 위주로 만들기 때문에 피더 컨테이너선은 어떤 걸 얘기를 하냐면 아주 큰 컨테이너선이 이제 주요 큰 항구들로 이제 컨테이너 그 화물을 나르면 거기서 소규모 항구로 이제 나눠지게 되는 작업이 필요한데 그걸 담당하는 게 피더 컨테이너선이죠. 이걸 또 최근에 3척을 좀 수주를 해서 나름대로 좀 좋은 모멘텀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트 잠깐 보면서 수급이랑 흐름 한번 체크를 해 보도록 할게요. 아까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최근에 좀 한 달 가량 정도 조선주들이 거의 비슷한 흐름입니다. 하나오션은 좀 약간 위에서 많이 쳐져 있죠. 근데 지금 한 달 정도 아주 약한 각도로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 흐름이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이 거의 똑같은 흐름인데 일단 이런 부분들이 이 사이에 사실 조선주들과 관련된 모멘텀이 시장에서 노출이 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올라가지도 않고 떨어지도 않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굉장히 좀 약간 애매한 상황이죠. 갖고 있는 분들은 이거 너무 안 가는데 반도체로 바꿀까라고 해서 조선주들을 매도를 할까 고민이 되는 상황이고 과거에 조선주들로 수익을 못 낸 분들은 좀 횡보를 하고 있는데 시장이 안 좋아도 그렇게 많이 떨어지진 않는구나라고 해서 지금 조선주를 한번 들어가 볼까 하는 좀 갈등을 느끼고 있는 상황인데
앞서서 말씀을 드리긴 했었습니다만은 제가 봤을 때 오늘 오르는 거는 오늘 하루 이벤트로 끝날 것 같고 그 3,500억 투자 안에 들어있는 마스가 프로젝트 이게 어떻게 정부와 미국이 협상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시 한번 조선주들이 한 단계 주가가 레벨업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확실히 좀 체크를 하고 넘기셔야 될 것 같아요. 다만 좀 수급상으로는 굉장히 좀 좋은 부분이 있죠. 파란색 선 보면은 8월 말까지 기관들이 좀 매도가 있었다가 8월 말서부터 V자로 반등하면서 오늘까지 매수가 지금 한 달째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부분은 상당히 좀 긍정적인 부분. 다만 외국인들 수급은 좀 많이 안 좋죠. 그러니까 뭐 기관 수급과 외국인 수급이 거의 데칼코마니처럼 반대로 움직여주고 있는데 뭐 기관 수급만 받쳐준다라고 하면 위쪽 방향 충분히 줄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 3,500억 그 투자가 어떤 식으로 풀어지느냐에 따라서 그걸 확인하고 조선주를 접근하는 것도 저는 나름대로 가장 좀 합리적인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조선주에 대한 투자 전략까지 봤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조선이나 방산이 최근에 이슈가 있을 때만 튀어오르는 것들이 약간은 불안하다라는 그런 의견을 주셨으니까 시장의 흐름 잘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박근호 이사가 포착한 오늘 눈에 들어오신 포착 종목 어떤 종목인지 궁금한데요. 저는 오늘 같은 날은 굳이 올라가는 종목을 볼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쁘게 우리가 보통 뭐 견조한 조정을 받고 있는 종목을 오늘 같은 날은 주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종목 중에 리노공업을 한번 좀 주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노공업 뭐 이름 모르시는 분들은 아마 대한민국에서 주식하시는 분들 중에 한 분도 안 계실 것 같은데 거의 뭐 고객사가 1,000곳이 넘을 정도로 거의 대부분 반도체를 만드는 혹은 관련 있는 기업들은 리노공업과 관련돼서 고객사로 다 등록이 돼 있는 상황이죠. 물론 뭐 하이닉스, 삼성전자, 뭐 또 위시하고 TSMC도 주요 고객사 중에 하나인데 왜 리노공업을 주목을 해야 되는지 한번 브리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실 실적이 바탕이 안 되면서 오를 때는 그 상승 폭이 제한될 수밖에 없고 하락을 했을 때 그 종목을 바라보는 시선은 굉장히 달라지겠죠. 실적이 좋아지는데 시장 영향으로 주가가 조정 준다라고 하면 그 종목은 싸 보인다라는 어떤 저평가라고 우리가 표현을 할 수도 있는데 실적이 안 받쳐주면서 떨어지면 그거는 이제 우리가 바닥을 잡을 어느 정도까지 떨어질지 가늠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리노공업 실적 너무 좋죠. 올해 상반기에도 너무 좋았는데 올해 하반기에 더 좋을 것으로 시장은 전망치를 좀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수치로 한번 좀 보면은 3분기 매출 전년 동기 대비 거의 뭐 30% 육박하는 29%,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35% 증가한 415억 정도를 전망을 한다. 리노공업을 우리가 보통 실적을 얘기를 할 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우리나라의 거의 탑급의 영업이익률을 가진 기업이다. 그러니까 거의 50%의 영업이익을 유지를 하는 기업입니다. 매출이 2천억이 나오면 영업이익이 1,000억을 뽑는 기업이에요.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경쟁자가 없고 시장에서 그 기술을 인정받았을 때 이런 경우가 이제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모멘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무엇으로 실적이 좋아지고 이게 내년까지 연결될 수 있는 모멘텀이 하나 있는데 그 부분 한번 좀 설명드리면 지금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범용 반도체는 사실 아직은 멀긴 했었습니다만 보통 그 AP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들은 2나노 공정으로 이제 올해 하반기 빠르면 올해 하반기, 늦으면 내년 상반기 정도에 이제 AP들이 2나노 공정으로 생산이 될 텐데 TSMC 패키징이 이제 신규 패키징이 기술이 이제 적용이 된 게 우리가 보통 WMCM이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WMCM은 뭐냐면 웨이퍼 레벨 멀티칩 모듈 패키징이라고 부르는데 굉장히 좀 어렵죠. 굉장히 좀 알기 쉽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거를 기사 같은 데서 접하면 좀 설명이 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은데 맞긴 합니다만은 웨이퍼 단계에서 이 다이를 자르기 전에 패키징을 해버린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너무 설명이 좀 약간 뭐 두리뭉실하죠. 제가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웨이퍼 단계에서 CPU, GPU, 메모리를 한꺼번에 그냥 패키징을 해버린다는 뜻입니다. 띄지 말고 우리가 보통 하나 이제 그 조각 하나를 다이라고 얘기를 하고 조각을 자르는 걸 다이싱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다이 단계에서 다이싱 전 단계에서 아예 그냥 패키징을 해버린
게 이제 그 이번에 TSMC가 적용하는 신규 패키징인데 그냥 2나노부터 적용이 되죠. 그러면은 이게 이제 리노 공업이 만든 뭐 리노 칩이나 이런 테스트 소켓 같은 경우도 단가가 굉장히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리노 공업의 앞으로의 실적을 좋게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주가가 많이 올라갔는데 실적이 뭐 좋아지면 사실 주가 메리트는 그렇게 크게 없는 거겠죠. 주가가 많이 안 올라가고 실적이 좋아지면 이제 주가가 싸 보이는 건데, 차트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뭐 주봉으로 좀 길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주가가 많이 올라갔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이제 막 올라가는 단계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차트로 봤을 때는 작년 말에 저점 한번 잡고, 그 다음에 올해 5월 달에 저점 한번 잡고, 올해 9월 초, 8월 말에 저점 한번 잡았는데, 우리가 보통 이런 부분들을 저점을 높여 나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죠. 물론 고점도 계속적으로 높여 나가고 있고, 최근에 일단은 전 고점을 돌파를 하는 것 좀 예상을 해볼 수 있는 흐름을 예상을 할 수 있고요. 제가 봤을 땐 개인적으로 상반기 실적을 거의 주가에 어떤 적용을 못 시킨 듯한 느낌이 상당히 좀 강합니다. 근데 상반기 실적 좋고 하반기 실적이 다운되면 안 되겠죠. 근데 더 좋아질 수밖에 없고, 시장은 대부분의 증권사들도 이제 업사이드를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한번 주목을 해봐야 될 만한 종목이고요. 매수가, 손절가, 가격 전략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 지금 가격이 51,500원인데 딱 좋은 가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주 러프하게 좀 조정을 주고 있죠. 오늘 안정적으로. 목표 가격은 전고점 부근이라고 할 수 있는 작년 전고점 부근, 잠깐 차트 보면서 설명드려보도록 할게요. 62,000원 정도로 이제 정해봤는데, 62,000원이면 너무 높은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24년도 고점이 62,000원 정도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고, 목표 손절 가격은 좀 약간 굉장히 타이트하게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만 원으로 설정을 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리노공업 전고점 돌파 한번 시도해보자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오늘 시장에서 잘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GC인포의 박근호 이사와 함께 종목 파인더 진행해봤습니다. 오늘 좋은 종목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